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나예요. 제가 오늘은 말이죠,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서 Q&A를 하는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캐나다 워홀, 워크퍼밋 비자, 아니면 캐나다 영주권, 이런 질문이 전국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분야,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Q&A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총 10가지 질문으로 축약할 수 있었어요.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워홀 비자 만료 이후에 어떻게 비자를 연장하는지, 캐나다의 체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국 전에 한국에서 자부포를 받고 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캐나다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확률이 더 높은지, 또는 한국에 경력이 없지만 워홀 비자로 캐나다에 와서 CG업계에 취직할 수 있는지, 워홀 비자로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비전공자도 아니면 학위가 없어도 또 워크퍼밋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등등등 10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고! 첫 번째 질문. 출국 전에 한국에서 자버포를 받고 출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캐나다에 가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게 확률이 더 높을까요? 그리고 워홀 비자를 받고 그 이후에 이력서를 내셨나요? 또 캐나다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에서 워홀 비자를 받고 출국 전에 캐나다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잡 오퍼를 받고 캐나다에 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캐나다에 오면 일단 일을 구하기 전까지 제 캐나다 워홀 비자가 계속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소진이 되니까 아깝기도 하고, 그만큼 또 내가 조급함을 느낄 수 있어서 약간 불안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캐나다 오기 전에 이미 잡오퍼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그 회사 시작하는 날 맞춰가지고 내가 편한 시간대에 캐나다에 오면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좀 더 안정돼 있고, 또 좋은 점이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지만 리로케이션 피를 지원을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리로케이션 피에는 비행기 티켓이나 아니면 며칠간의 숙소, 아니면 그냥 큰 돈을 뭉텅이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은 먼저 잡 오퍼를 받고 캐나다에 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력서는 워홀 비자를 받고 나서 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서 컨택이 왔을 때 나 워홀 비자도 있어서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회사에서 뽑힐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화상으로 인터뷰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주들이 막 멀잖아요. 몬트리올에서 밴쿠버까지 5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직접 인터뷰 보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화상으로 인터뷰를 보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그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워홀 비자 만료 이후에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베스트인 게 워크퍼밋 비자를 서포트해주는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워홀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 물어보는 거죠. 내가 워홀 비자 끝나는데 너희들 워크퍼밋 비자 지원을 해주냐. 그래서 안 해준다고 하면 그때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 다른 회사가 워크퍼밋 비자를 지원해주는지 어떻게 아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보통 그거는 잘 몰라요. 간혹 그 회사 공고란에 워크퍼밋 비자 지원해준다라고 명시해 놓은 회사도 있는데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지인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회사에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연락이 오면 그때 나는 워크퍼밋 비자가 필요한데 너희 회사에서 이거 서포트 해주냐 하고 물어보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워홀 만료되기 한 3-4개월 전부터는 회사를 알아보시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또 이게 운이 좋으면 바로바로 인터뷰도 보고 잡오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한 4개월 전부터 준비하면 좋고, 늦어도 비자가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지터 비자를 신청하는 게 있어요. 이 비지터 비자는 캐나다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체류를 할 수 있고 또 연장도 돼요.
대신 일은 못해요. 비지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지터 비자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그때 이제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워홀 비자 만료되고 비지터 비자를 총 2번 연장해서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워홀 비자가 만료가 됐는데 비지터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도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어요. 이거를 약간 브릿지 기간이라 해가지고 여튼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본 거는 어떤 분은 3번이나 연장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컬리지에 입학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돈과 시간이 투자되긴 한데 일단 컬리지를 졸업을 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소 8개월 그리고 길게는 3년짜리의 PGWP라는 Post Graduation Work Permit이라는 비자가 나와요. 또 만약에 캐나다 영주권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컬리지를 졸업해서 추가 점수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PGW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C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대신 이제 막 영어라서 귀찮다 싶으면 뭐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같은 데에도 많이 사람들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CIC 홈페이지 링크는 제가 더보기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부부나 동거인의 비자를 스폰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캐나다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동거인 커먼로 파트너를 스파우즈라고 보거든요. 저랑 오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오 박사님이 워크퍼밋이 있을 때 제가 커먼로 파트너의 자격으로 오 박사님 비자를 제가 받았고, 또 제가 워크퍼밋 홀더 메인 홀더였을 때는 오 박사님이 제 비자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커먼로 파트너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조건들이 있는데 어떤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커먼로 파트너 등록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변호사 찾아가서 서류 쓰고 도장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약간의 서류가 필요한데 그거는 되게 쉬워요. 제가 예전에 그거를 한번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블로그 포스팅 주소도 더보기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메인 홀더, 비자의 메인 홀더랑 파트너 비자랑 유효기간이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메인 홀더는 closed work permit이고 파트너는 open work permit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클로즈드랑 오픈이랑 뭐가 다른가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알려드리자면,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소니에서 비자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메인 비자 홀더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저는 소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로즈 워크 퍼밋을 받아요. 비자에도 클로즈드라고 써있고 소니 회사 이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 박사님이 제 비자를 파트너의 자격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오 박사님의 비자에는 오픈이라고 써 있어요. 이 오픈은 어느 회사에서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되게 좋죠.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유효기간이 똑같아요. 그리고 4번째 질문. 한국에서 경력이 없지만 워홀로 캐나다에 와서 CG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워홀 비자가 없으면 좀 취업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이 신입이에요. 그래서 경력이 없어요. 심지어 캐나다 경력, 한국 경력이 다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회사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비자를 내주는 거는 너무 모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자가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볼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고요. 5번째 질문. 워홀 비자로 캐나다에 있는 상태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격만 된다면 워홀 비자로도 충분히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캐나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오시는 분도 꽤 계세요. 이거는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 그 조건이 됐으니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 제 지인 한 분은 음반을 내셔서 그 예술인으로 영주권을 받았던 기록이 받았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 제빵사 분이 계신데 그분도 한국에서 경력이 있고 캐나다 그 이민이랑 잘 맞아가지고 캐나다에 오기 전에 이미 영주권을 받아서 이민을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 상황과 조건들이 다르니까 이제 알아보시고 미리 영주권을 받아서 오면 정말 좋겠죠. 네. 6번째 질문. 이 질문도 제가 꽤 받았었는데 비전공자 혹은 대학 학위가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비전공자여도 대학 학위가 없어도 워크퍼밋 비자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다만 그분들 다 실력이 좋으시고 경력도 꽤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이게 비자를 어떻게 받냐면은 회사에서 서류를 막 준비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그레이션 오피서한테 이렇게 제출을 하거든요. 솔직히 내국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채용하는 거를 국가에서도 권고를 하는데 이 외국인을 굳이 뽑아야 되는 이유를 회사에서 그 서류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능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 발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정말 필요로 한다. 이걸 설득해서 비자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 학위도 없고 관련 전공자도 아닌데 경력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대신 비전공자여도 아니면 대학 학위가 없어도 대물일이 좋고 한국에서의 경력이 꽤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실력을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7번째 질문으로는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에서 받은 워크퍼밋 비자가 자동 소멸하나요? 가 있어요. 회사를 그만둬도 워크퍼밋 비자는 소멸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 워크퍼밋 비자가 2022년 12월까지인데 회사를 2022년 6월에 그만뒀다. 그러면 6월에 그만둬도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12월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실업급여 조건도 CRC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8번째 질문으로는 프로젝트로 참여하던 회사에서 지원해주던 비자가 끝나면 캐나다에서 아예 쫓겨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을 못하지만 체류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비자가 끝나면 그냥 캐나다에서 체류가 불가능해요. 비자가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자가 끝나기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새로운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비자는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비자 발급하는 게 귀찮아서 영주권을 따기도 해요. 저랑 오 박사님도 그것 때문에 신청한 게 있거든요. 캐나다에 죽을 때까지 살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일단 살 때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영주권을 신청을 한 거예요. 9번째 질문. 혹시 이민은 어느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라든지 그 외의 방법이라든지 라고 하셨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가장 흔한 방법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E라고 불리우는 패스가 있거든요. 뭐 주정부 이민도 있고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BC PMP 파일럿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걸로도 영주권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E로 신청을 했어요. 이게 좋은 게 그 CR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이 E에 자격이 되는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면 거기서 바로 내 프로필 등록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도 나왔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도 해놓고 카페에도 자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제가 한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편하고 간소화돼 있어요. 그냥 거기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 준비해서 온라인에 딱딱딱 등록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10번째 질문. 캐나다 영주권을 따면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것에 제한이 있게 되나요? 예를 들어 다시 한국에서 일한다거나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영주권을 따놓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영주권을 따더라도 다른 나라에 취업하는데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한국 국적이라고 해서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민권이랑 영주권은 달라요. 큰 차이점은 다 똑같은데 시민권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영주권은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이중 국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을 하려면 한국의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갈 때도 외국인으로 들어가야 되고 비자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신 영주권자는 한국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영주권자는 시민권자랑 똑같은 혜택을 받거든요. 그냥 투표 권한만 없을 뿐이지 모든 캐나다에서 받는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또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도 간단한 게 5년 중 2년인가 2년 반을 캐나다에 거주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영주권 갱신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영주권을 따놓으면 한국에서 일한다거나 유럽에서 일할 때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미국 회사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덕분에 재택근무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면서 미국이든 호주든 다른 회사랑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꽤 많아졌어요.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제 지인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캐나다에 어떤 회사 A가 있는데 이게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미국 회사 B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 개인, 예를 들어서 곰나라고 하면 곰나가 이 B라는 미국 회사랑 일을 하고 싶으면 이 A라는 브로커 회사가 이어져요. 그래서 B라는 회사와 일을 하지만 돈은 A라는 캐나다 회사한테서 받아서 캐나다 계좌로 들어와요. 근데 그런 식으로 캐나다 영주권자가 미국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B라는 브로커 회사는 굳이 그 개인한테 비자를 내주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영주권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고 유럽이나 한국에서 일할 때 뭐 특별히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주권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정말 가장 정확한 정보는 그 캐나다 이미그레이션 홈페이지, CIC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근데 그게 어려우면 이민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뭐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많이 공유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참고로 저는 밴쿠버 카페는 네이버 카페인 헬로 밴쿠버를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약간 이렇게 연계되어진 이민 회사들이 주기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편한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10가지 질문으로 취약을 해봤는데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근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이랑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이거 말고 제가 Q&A를 또 하나 더 찍으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뭐 늦은 나이에 이쪽 업계에 들어와서 취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비전공자도 취직이 가능한지, 또 어떤 학원을 추천하는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지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게 좋은지 등 또 다른 질문들도 묶어가지고 Q&A 영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더보기에 나와 있는 저의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영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영상 10번 찍은 것 같아요.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